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를 명분 삼아 2% 넘게 하락하고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 별다른 이슈나 호재도 없이 2% 넘는 하락을 말아올린 게 세력들이 추가 상승을 지속하기 전에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우개미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처럼 수요일에도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나 이슈는 없었지만 화요일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부터 수요일 개장 전 ASML, AT&T, 보잉 등의 실적 발표까지 해서 수요일 미국 증시는 개장 전부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요일 장 마감 직후 5% 가까이 급등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이던스가 안 좋게 발표되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음전하며 나스닥 선물시장을 끌어내렸고 개장 전부터 1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며 결국 장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3% 넘게 개파락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크게 하락하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끌고 내려가 나스닥은 장 초반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지만 장중 과매도 됐다고 판단됐는지 강한 매수가 들어오며 양전까지 말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다 결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0.18%, S&P 500 마이너스 0.02% 정도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으며 TQQQ는 21.44달러로 마감했고 저는 최근 추가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 보유 수량은 그대로입니다. 수요일에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선 통신업체 AT&T는 작년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며 혼조세를 보였고 23년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EPS가 시장 예상치인 2.53달러를 하회하는 2.4달러로 발표됐음에도 주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ASML을 살펴보면 ASML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SML의 가이던스에 따르면 올해 순매출은 지난해 대비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1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50%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ASML은 이미 이런 실적이 주가에 많이 선반영됐었는지 10월의 바닥부터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올라 수요일 주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실적이 그동안 얼마나 주가에 선반영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좋게 나와도 변동성을 잡을 수 있으며 AT&T처럼 실적이 혼조세를 보여도 4분기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명분으로 6% 넘게 급등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화요일 장 마감하고부터 10%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보합세로 마감한 것을 보면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과 시장 분위기, 매수 심리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 이외에 별다른 지표 발표는 없었고 외신을 살펴보면 시장은 연착륙이나 경기 침체냐를 두고 점점 의견이 갈리고 있는 듯하고 저는 아직 어떻게 될지 확정할 수 없고 현 시점이 연착륙으로 갈지 경기 침체로 갈지 정하는 분기점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급하게 올려 장단기 금리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등 분명 경제에 약한 고리가 많이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깝고 물가는 잡혀가고 있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며 연착륙의 모습을 보이나 단순히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수치로 예상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닌 부채 한도 상향 지체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약한 고리가 깨지며 증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충격이 23년에 올지 24년에 올지 아무도 모르며 충격이 왔을 때 지난 22년 10월의 저점을 갱신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경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입을 모아 경기 침체가 온다고 기정사실화했던 것에 비해 최근 연착륙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리세션이다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했지만 역시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늘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관심 없던 약한 고리가 깨지면서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수요일 별다른 이슈가 없어 10년물 국채금리는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 약간 완화됨에 따라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해 4.1%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됨에 따라 기업마다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역시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의 실적과 주가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장은 장 마감 후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을 보며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날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 로드맵을 가속화하고 생산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1월 현재까지 받은 주문은 생산년의 2배로 역대 최고치라며 전체 자동차 시장의 위축에도 테슬라의 수요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가격 인하가 일반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가격 인하로 수요가 더 늘었다고 덧붙여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 그 자체보다도 실적이 그동안 주가에 얼마나 선반영됐느냐,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 매수 심리는 얼마나 강하며 외곽 세력들의 의도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를 명분 삼아 2% 넘게 하락하고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 별다른 이슈나 호재도 없이 2% 넘는 하락을 말아올린 게 세력들이 추가 상승을 지속하기 전에 개미들을 한번 털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앞으로 발표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와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최근의 강한 흐름을 봤을 때 월가 세력들이 실적이나 지표, 파월의 발언 내용을 본인들의 의도에 맞게 조명하고 해석하며 보도하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직후 있었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개장 전 각종 중요 경기지표 발표가 있어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지만 너무 주식시장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밤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